네, 8시 36분입니다. 하태민경제TV 12월 19일 화요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도 무난했습니다. 또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요, 지금 7주 연속 상승인데요. 이거는 2017년 이후 최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된 랠리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어제는 좀 엔비디아 여전히,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강한 테마가 연초에도 강하고 연초에 강하면 1년이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여전히 내년에도 AI 테마가 더 확대되면서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사상 최고치에 쫙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메타, 아마존, 소위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존은, 메타는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기록했죠. 분위기 아주 부럽습니다. 미국은 지금 산타랠리가 10월 말부터, 자, 요게 산타랠리죠. 우리는 아니네요. 우리는 여전히 산타랠리하고 좀 요원한데, 어제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때늦은 산타랠리가 올까 했는데, 어제는 사실 흐름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머트,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양시장 통틀어서 삼성전자가 5위인데 5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들이 득세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넘어가면서 싸늘한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렇게 쏠리면서 생기면.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 않다. 어제는 그렇지 않고 상승 종목이 941개. 오호, 근래 들어서 제일 크네요. 그래서 오히려 기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장의 에너지라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없는 살림에 니들한테 자금이 몰리면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 종목이 막 1100개씩 가고 이랬지만, 이제는 안 그래. 에너지가 많아. 이런 의미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볼만 하죠. 쏠림 현상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또 이 와중에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사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피도 사흘 연속 순매수. 어제는 좀 유가증권 시장에 주춤했지만 12월 14일 이날 기준으로서, 이날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된 날입니다. 이후부터는 양시장의 순매수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코스닥은 하루 평균 1419, 엄청나죠? 뭐 사냐 봤더니요, 코스닥 사흘 동안 4,200원에 샀는데 뭐 샀냐 봤더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HLB, 이 종목들은 뭔가요? 공매도 1위가 지금, 공매도 잔고 1위가 에코프로예요. 2위가 에코프로 BM, 3위가 HLB. 결국 공매도 종목에 대해 쇼크버링을 했구나. 이렇게 했죠. 공매도 하는 쪽 외국인들은, 연말이고 지금 미국 시장도 너무 세고 하니까 그냥 공매도 친 것들 다 정리하자,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분위기의 매수세라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쇼커버링 장세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어쨌거나 뭐 숏커버링을 하든 뭘 하든 순매수 해주니까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은요. 자, 12월 14일부터는 또 다른 12월 10일이 LS 머터리얼즈 상장이고요. 13일이 블루엠텍 상장. 그러니까 12월 14일이 뭔가 많은 분수령이 됐네요. 자, 보니까 12월 14일부터는 투신도 그전에는 좀 신규 상장주 때문에 순매수, 사모펀드 순매수 분위기다가 조금 순매도가 줄어들든지 순매수가 우세하든지 특히 연기금은 지금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312억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 기관이 200억 이상 팔면 참 종목 정세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적으로 얘는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고 어제는 오래간만에 사모펀드도 샀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어제 상승 종목이 900개가 넘은 배경에는 첫째 수급상 외국인들이 순매수, 야무진 순매수죠. 두 번째 기관도 순매수. 특히 연기금이 지금 야무지게 사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제 상승 종목이 900개가 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도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지금 숏커버링 위주라서 순매수가 지속될 것 같고 기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거든요. 기관도 지금은 뭐 특별히 순매도할 환경이 아니라 본다면 해볼만 하다. 자, 그래서 지난 12일, 13일 날, 그러니까 12월 11일, 12월 8일 이때가 상승 종목이 많으면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했다가 12월 10일 LS 머터리얼즈, 블루엠텍 상장되면서 많이 흐트러졌었거든요. 그러다가 14일부터 다시 좀 뭘까 정상화되려고 하다가 어제는 완전히 불이 붙는 모습. 그래서 제 제목이 테너전 산타랠리. 테너전 산타랠리. 자, 근데 오늘은 장중에 변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자, 10시에 오늘 10시에 지금 청문회를 합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씨라네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 활동에 대해서 기대할 거는 1도 없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대답에 따라서 좀 장중에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10시부터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뭐 정치에 정말 꼴배기 싫어가지고 너무 한심해서 정치는 거의 정치 뉴스는 안 보는데 오늘은 10시부터 되는 인사청문회를 좀 봐줘야 되겠네요.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어제도 열받는데 어제 모 당의 부대변이라는 여자분이 뭐 폭력이 아니라 뭐죠? 위협 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여자분 위협 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 받을 정도면 좀 심하게 했겠죠. 막 브레이크를 밟고 막 그랬답니다. 차량 앞서 누가 끼어들게 했다 가지고. 자, 만약에 어느 연예인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나고 반성한다 그러고 당분간 연예 활동도 못하고 이럴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수준에 사는데 지금 정치한다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없죠. 미안한 짓을 하고도 엄청난 문 잘하는 것처럼 참 심스럽습니다. 자, 저들만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이 10,000포인트를 가고도 남을 건데요.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10시부터 했는데 뭐 기준을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미 자료에서 말씀드렸죠. 유지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별 영향이 없다. 작년, 재작년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개인의 매매와 시장 방향은 반대더라는 걸 확인했고요. 만약에 상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카페 자료들 있죠. 어떤 종목이 덕을 볼까요? 올해 상승률이 큰 종목이 덕을 보겠죠.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큰 종목들 영향을 제끼십시오. 자, 상승률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돋보일 수가 있겠다. 반대로 뭐 올해도 유지할 거다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들이 위축될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를 우리가 같이 눈여겨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흥미로운 얘기인데 요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스코가 내일 이사회를 합니다. 우리가 포스코 이사회에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가 자 지금 내일 이사회를 하는데 지금 최정우 회장이 과연 3년임에 도전하느냐? 지금 시진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년임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기존에는 연임에 대한 검토 규정이 기존의 회장에 대해서 유리하게 돼 있으면 다 그거를 없앴다 하는데 내일 만약에 최정우 회장이 이제 3년임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동안에 포스코에 엄청난 홍보, 역대급 홍보를 했죠. 운불에 모였던 건 대한민국에 온 건 기자를 다 데리고 가가지고 홍보를 했었고 어제는 또 주식도 3억어치 주식 샀다고 어제 나오는 걸로 볼 땐 제가 볼 때는 3년이면 도전할 것 같은데 물론 워낙에 최정우 회장이 지금 정부에서 밑보여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인들 전부 다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무언의 얘기는 많이 묻다 이가 뭐 2번 정도 했으면 물러나서 다른 사람 하게 해줘라 이런 분위기인데 과연 어떡할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 포스코의 홍보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정우 지금 현 회장이 3년이면 도전 안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홍보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포스코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사실 포스코 주주 입장에서는 최정우 씨가 이쁜 짓을 많이 했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내일입니다. 이사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상승 종목이 한 900개, 1000개 되는 종목 장세.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쏠림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외국인의 숏커버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쏠림 현상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기관들이 연기금, 투신, 사모분당, 순매수 등등을 하면서 상승 종목이 오늘도 900개 이상이 될지 요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브님 하림지주 어떻게 볼까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큰 회사를 인수할 때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MM이 뭐 컨테이너 네, 회원 회사지만 지금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거는 홍해 지금 예멘 반군이 배를 지나가는 배를 공격을 해서 그 수에즈 운하를 안 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통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는 바람에 한 1000km 정도 더 간다 그랬죠. 그래서 차질이 빚어져서 운임이 오를 조짐은 있으나 어쨌거나
좀 승자의 저주란 말이 먼저 생각나는. 그래서 HMM이 저렇게 인수할 가치가 있을까? 옛날에 현대상선 아닙니까? 네. 엄청 힘들어서 그렇게 망하고 했는데요. 글쎄,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나랑님,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연말 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 연초에는 이렇게 쿼드러플 리칭 데이 다음에 금융투자가 아주 강하게, 네, D-데이까지, 배당부 마지막 날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매도를 하는 이런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본다면 D-데이 때까지 배당부 마지막 날 주식을 사서 주식을 여기 때 매도해서 연초도 마찬가지. 이게 한 1월 한 3, 4일 지나야 되는데요. 이때 매수하는 게 최근 두 해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 14일부터 네, 외국인이 지금 예년하고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외국인 매수가 지금도 저 정도면 새해면 굉장히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오히려 좀 외국인이 선호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기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들 사놓고 새해를 맞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림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쏠림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상승 종목이 오늘도 한 900개 이상 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에도 강하다. 참,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느 테마나 종목이 강한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들어오고 하셔서 저는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으로 좀 나스닥이 상당히 캡티비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좀 다르다 하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최근에 보면 한류홀딩스라는 회사가 언론에 보면 나스닥 상장했다고 뜨더는데요. 그거는 말같지 않은 소리죠. 캐피탈 마켓은 지금 우리 코넥스 수준입니다. 이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달러를 못 해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있죠.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애플이나 구글 등이 있는 이 시장,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2개 정도가 우리가 나스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이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나스닥도 그 외에 4, 5도 있어요. 더 복잡한 마켓도 있는데 이런 데 상장해가지고 나스닥 상장했다 하면 그건 좀 과장이죠, 과장. 그 캡티비전은 글로벌 마켓에 상장돼 있어서 네, 결이 다르다 하는 거고, 제규어라는 회사를 알아야,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알아야 되는데, 프랍텍, 그러니까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한 테크 기업들, 그래서 멕시코의 토맥스라고요. 주립주택 전문기업 투자에서 대박을 냈죠. 그다음 중국 브릴리언트 이런 데도 추가를 했는데, 캡티비전이 제규어가 지금 575만 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600만 주를 1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11달러, 어제 주가가 3불 30전인데요. 1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가 이익을 내려면 주가가 엄청 가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다르죠. 이거 미국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사 7인 중에 사실상 한국 사람은 이호준 대표뿐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경영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 맞고, 다만 평택에 생산 공장이 있다. 그런 회사구나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사진들이 얼만큼 잘할 것인가, 잘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게리는 창립자고, 네, 마이클 벌먼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펀드 브룩필드의 자회사 GGP의 CFO를 역임을 했고, 이 브룩필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에 상당히 방비를 끼는 분이죠. 그 다음에 그릭 핫코프, 요거는 SL 그린의 이사의 멤버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 야, 타임스퀘어에 뭔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 희망을 갖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베티 리우 이런 분들은 록시땅 그룹의 이사로 지금 재직 중이다. 록시땅이면 만만치 않죠. 그다음 제시카 토마스 같은 경우도 엔데버에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우리의 블랙핑크만큼 핫한, 미국에서는 가장 핫하죠. 테일러 스위프트 여가수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UFC 제가 아주 싫어하는, 저는 막 그렇게 철창에 해고 사람끼리 싸움 시키고 아주 싫어하는데요. 인기가 많죠. UFC, 그 다음에 IMG 이런 것도 다 엔데버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페즈 디바, 이름이 이상한데요. 이 사람은 좀 흑인인데요. 하버드 출신이고 모건 스탠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부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죠.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쪽 이상의 부동산 거래, 자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호준 대표도 캠브리지 박사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사진이 참 괜찮구나, 소위 말해서 빵빵하구나. 그래서 2024년은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첫째 보면 스펙 한다고 돈을 한 200억 썼죠. 스펙 만드는데 한 200억 든다 그럽니다. 두 번째, 주당 11불에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대박을 내려면 주가가 얼마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량이 내년부터 정사진이 1월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신데렐라가 될까 기대를 해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또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는 동학개미들도 우리나라 주식도 제가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해서 제가 계속 또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그동안에 보면 지수는 꾸역꾸역 올랐지만 재미는 없었죠. 썰림 현상 때문에 11월에도 재미가 없었고, 이번에 좀 될까 하다가 LS 머터리얼즈, 블루엔텍 상장되는 바람에 재미가 없었다가 어제 처음으로 좀 재미있는 장이 전개됐는데, 오늘도 그게 확대될지 그걸 주시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9분인데요. 1분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 9시에 제가 개당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